반갑습니다. 장종종 시장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오늘 하락 마감했는데 장중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가 하락으로 끝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규모가 다소 줄었는데 요거는 뭐 받아주는 주체가 없으면 적게 나오는, 그리고 받아주는 주체가 있으면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뭐냐면 무조건 던지는 게 아니라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의 어떤 매도를 계속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는 이상 대형주에서는 큰 재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펀더멘탈로 간다 하더라도 수급적인 부분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뭐 5월이 하루하루 가고 있고 이제 남은 5월달이 거래일로는 6일 남았습니다. 6일 동안 뭐 지가 내려봤자 얼마나 내리겠습니까? 조정을 우려했던 자리를 어느 정도 수습하고 넘어갔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서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매도라는 어떤 부담이 없는데 반해서 또 변동성이 크다는 부분,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투자 심리의 영향을 좀 더 크게 받습니다. 이 투자 심리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은 예를 들면 가상화폐가 붕괴됐다. 이거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우려가 커지면 일단 손절하고 봐야지. 일단 현금화 시켜놓고 봐야지.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스닥이 변동성 자체가 조금 큰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 그 변동성이 큰 부분이 투자자들 유인에는 긍정적일 수 있는데 또 상황이 나쁠 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지수에 반영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21선은 보통 일반적으로 저항을 많이 받는데 닿지도 않고 밀렸다는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는 또 조금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보유 종목. 제가 오늘 외부에 있어서 대응을 못했는데 200주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400주 파는 쪽으로 이렇게 대응을 할 거고, 그 외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액트가 조금 내렸는데 참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거 없고, 그래서 보유 종목 오늘 다 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 예, 감사합니다. 네. 아유, 뭐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인생을 살았다고. 예, 별거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무임승차라는 게 아니라 무임승차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그런 어떤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주식 공부를 나름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유형을 한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아예 하지 않는 분, 그리고 어느 정도 하시는 분, 그리고 체계적으로 하는 분,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거의 하지 않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적어도 뭐 여기에 참여해서 이걸 보신다는 것은 적어도 이분들은 제치는 거니까 무임승차라기보다는 그냥 노력하신 어떤 성과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가 망한다고 해서 기술주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때문에 기술주가 수혜를 봤다? 뭐 엔비디아 정도,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 정도가
수혜를 봤으니까 나머지 기술주들은 뭐 특별히 영향을 받을 만한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전환사채 발행을 할 때 주가가 1만 원이고 1만 원에 100주를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근데 요 금액이 그러면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리픽싱이라는 것은 이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식수가 그러니까 재산정을 하는 겁니다. 주가가 너무 높을 때 찍었다. 주가가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한번 조정을 하겠다. 이게 리픽싱입니다. 그러면 10,000원인 주가가 5,000원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 사채권에 표기된 금액을 맞추려면 5,000원이 됐으니까 100만 원을 맞추려면 200주로 늘어납니다. 주식 200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된다. 이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리픽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음모론적으로 보면 이 전환 사채를 많이 갖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럼 주식을 밀어버리면 그 주식 판 것만큼 이 전환 사채가 리픽싱이 돼서 주가가 떨어져서 리픽싱 되면서 바꿀 수 있는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걸로도 뭔가 돈을 벌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의심이 되는 흐름들은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트도 뭐 거기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뭐 내려서 리픽싱 해서 하는 것보다는 올리는 게 아직은 시장이나 여러 여건상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니까 제가 들고 있긴 한데 가능성 배제할 수 없으니까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NC 조금 이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하다. 글쎄 이게 글쎄 이게 중간중간 매매를 하시니까 사실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오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대양 재지 자사주 매입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개념이 조금 다른데 자, 요 정부에서 유동성을 공급을 합니다. 정부에서 유동성 공급하면 금융기관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동성이 흘러 들어갈 겁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뭐 유동성 문제는 해결을 했는데 근데 이걸 위험자산에 투자한다?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럼 또 뭐 더 큰 은행이 예치를 하고 그러니까 실제 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을 했던 부분 유동성 공급한 부분에서 이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 유동성이 자산 시장을 자극을 하려면 결국 개인들에게 자금이 뿌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서 유동성 공급 효과가 빠르게 나타났던 이유가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개개인에게 돈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언제 할 수 있냐면 정부가 계속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을 합니다. 연준이.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면 결국 안전자산 쪽으로 예치를 하더라도 그래도 남는 돈이 있다. 이거 위험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공급하는 유동성을 조금 줄여나가자. 요 위험을 감수하는 자금을 줄여가지고 시장 안정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사실 신호만 보면 테이퍼링을 한다. 지금 유동성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 불어나는 거네? 경기가 회복하는 거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 충격이 있겠지만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는
이 테이퍼링이 나오면 더 좋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유동성 장세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아직도 유동성이 부족합니다. 모든 종목이 오르는 건 아니니까. 특정 종목만 오르고 유동성이 몰린 나머지 종목들은 손가락을 빨고 이런 게 진행이 되는데, 유동성이 공급되면 이제 이거 올라가고도 돈이 남아있으니까 얘도 같이 올라가고 얘도 같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 전부 다 올라가는 형태의 흐름이 됩니다. 이럴 때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매매해도 수익이 발생을 하는 그 정도로 쉬운 장세가 됩니다. 그 유동성 장세가 2007년에 있었고, 그리고 내년에 2022년에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유동성 장세에서 여러분들 자산에 어떤 뻥튀기를 하지 못하면 그럼 영영 기회가 없습니다. 나쁜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모든 종목이 올라간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이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돈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돈이 계속 들어오면서 또 활동하는 돈이 늘어나고 경기가 회복하면서, 그럼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거고, 그게 시장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대주주 장내 매도는 그 규모가 작지 않으면 대부분 다 악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댓글 확인 완료했고, 말씀하신 INC하고 신대양제지 두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NC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뭐 딱히 지금 저평가 상태도 아니고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 및 판매를 하는데, 아직 뚜렷하게 뭐 사업성이 있는 것 같진 않고, 검침 시장에서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 때문에 어쨌든 계속 주가가 고평가 상태로 있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장기간 이렇게 부진한 흐름인데, 그 이유가 계속 적자를 보는 것과 또 자산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높은 거, 고평가하고 실적에서 아직 믿음을 가지기 어렵다라는 부분, 그런 영향이 크다라고 보고, 그랬을 때 이 종목에 매력이 있느냐? 사실 그냥 진득하게 들고 갈 만한 매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것처럼 사고 팔고 계속 하시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신대양제지, 이렇게 올라갔지만 여전히 저평가 상태입니다. 보통 제지주들이 굉장히 저평가인데, 그게 이제 뭐 일종의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이 가장 거기에 크게 작용을 하고, 그리고 이 신대양제지 같은 경우는 매집이 있었고 다시 회복을 하고 달리는 거라서 일반적인 흐름보다는 조금 튼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고가까지 또 얼마 남지 않았고, 원화 강세 수혜주, 선거철의 수혜주, 뭐 이런 부분에서 시장 관심을 받을 만한 게 계속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도 저평가고, 거기다가 대양제지, 신대양제지, 뭐 광신판지, 대양판지, 대용포장 같은 거, 관련된 기업들을 종속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신대양제지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다만 단기간에 올랐으니까 뭐 신규 매수자들에 대한 대응보다는 보유자들의 대응은 계속 보유를 하는 관점에서 가져가는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조금 신속하게 해서 한 30분 정도로 이렇게 줄여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테슬라 이미지가 조금 망가지긴 했지만 이 전기차 시장에서 그냥 답이 간단합니다. 자, 모델 3가 있고, 그리고 현대차 아이오닉 5가 있습니다. 둘 중에 뭐 살래 그러면 조금 저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차 뭐 코나라든지 그냥 그 전에 나왔던 아이오닉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거랑 모델 3랑 사면 뭐 살 거냐 그러면 당연히 모델 3를 삽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들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성장할 회사인지 망할 회사인지. 근데 아직 테슬라는 성장하는 쪽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관련주로는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테슬라 관련주로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 그 상장사만 뽑았습니다. 테슬라에 납품하는 회사가 명신산업, MS 오토텍, 센트럴 모텍, 계양전기, 그리고 한온 시스템, KEC. 이렇게 현재까지는 있는데 여기에 영신금속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총 7개 종목을 보면 이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그 테슬라에 납품하는 게 전기차 부품을 공급을 하는데 나름 이제 어느 정도 오랫동안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 테슬라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게 테슬라가 파나소닉하고 배터리 공급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파트너십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한테 더 받으라 하는 부분도 물론 일부 생산 차질 때문에 그거를 수용을 했지만 대체로 다 이 파나소닉하고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리가 있다라고 그 개념을 보자면 의리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한번 납품을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공조 시스템, 에어컨 같은 거는 한온 시스템이 맞고, 그리고 기타 전기차 부품, 그리고 MS 오토텍하고 뭐 같이 묶을 수 있으니까 MS 오토텍이 명신산업을 지배를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얘네들은 테슬라 납품으로서의 조금 재료가 강하지는 못합니다. 센트럴 모텍이 알루미늄 컨트롤 납품하고, 그리고 계양전기가 전자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KC가 터치 시스템, 영신금속이 볼트, 자동차용 볼트, 이렇게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데, 요 회사들 중에서 뭐 당연히 시가총액이 제일 낮은 게 영신금속이고, 나머지 업체들은 테슬라 납품 이후로 주가가 많이 관심을 받고 올랐습니다. 왜냐면 이제 테슬라가 앞으로 애플처럼 뭐 자동차, 전기차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그런 거대 기업이 된다라면 당연히 납품업체들도 거기에 따른 매출 증가를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또 그 종목들의 어떤 연동이 되는 거라든지 테슬라의 이미지가 좋고 나쁘고에 대한 시장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앞으로 대장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델 3 살래, 아이오닉 5 살래라고 하면 모델 3에 약간 마음이 가긴 하지만 100% 고민 없이 모델 3라고 또 얘기를 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면 테슬라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고, 어쨌든 어느 정도 경쟁력은 갖추고 있고, 그러면 아이오닉 5를 만든 현대차에 또 납품하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럼 둘 다 납품하는 업체가 가장 성장성이 좋고 전기차 시장에서 추월 경쟁을 해서 결국 승자와 패자가 나누어지게 될 때조차도 어쨌든 한쪽에 발을 걸치고 있으니까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나중에 이제 글로 정리를 해서 한번 블로그에 올려드릴 건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테슬라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싹 정리해서 그냥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면 되도록 이렇게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NC소프트나 카카오 같은 네이버라든지 이런 또 포털주들이 오늘 어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포털주의 상승은 아직까지 크게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무너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NC소프트가 무너졌다고 보는 것은
어쨌든 여기서 신고가로 올라갈 때 필요한 돈하고 이렇게 하면 죽었다가 올라가는 돈하고는 천문학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NC소프트 그 기술 아니 그 포털주 포털주 강세에서 NC소프트 게임주로서 NC소프트가 앞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다소 더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액면 분할하고 나서 무너졌는데 아직까지 추세를 망가뜨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 상장하게 되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만한 이슈가 부각이 되는 거지. 카카오 자체의 어떤 기업 가치를 보면 물론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지만 현재 시가총액 50조를 설명할 만한 실적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어쨌든 거품인데 이 거품이 아직 꺼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사시면 그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 보유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서 기아차 OCI, 네이버, 네이버 같은 경우도 같은 형태의 성격을 갖고 있고 네이버도 한번 꺾였기 때문에 NC소프트보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꺾였습니다. 그래서 상승하고 에너지 축적하다 이제 조정받고 기술적 반등받고 하락하는 이 수순을 밟게 될 것 같은데 이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오는 거고 그 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부분이 소프트웨어한테 지분 절반을 넘겨버리면서 거기서 어떤 이익을 공유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 네이버가 해외 라인 개척하고 수익 모델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까지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성과가 안 나왔는데 앞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 회의적입니다. 흐름도 무너졌고 결국은 기술주든 제약바이오든 시원하게 오르는 맛에 투자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다소 아쉽고 그 다음이 전기차 배터리주들도 오늘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그 다음이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위치한 그 부지가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작업장하고 그리고 이 항구를 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입지 조건으로는 두산중공업의 입지는 굉장히 좋은 편이다. 그러면 이 두산중공업이 앞으로 가망이 있냐 없냐는 역시 또 수급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수급으로 보면 이 두산중공업의 흐름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장기간 하락 끝에 이제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하는 부분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보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유상증자를 계속 해오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가격 조정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주들의 어떤 신뢰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 물량을 다 소화할 만한 어떤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큰 시세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종목들 살펴보고 시간이 그래도 아직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또 두 가지 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KT인데 KT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개선이 됐다가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주가가 어떻게 개선이 됐느냐라는 부분은 결국은 K뱅크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KT가 BC카드를 보유하고 있고 BC카드가 K뱅크를 보유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 K뱅크가 최근에 수신도 많이 늘고 사용자들도 늘고, 그게 이제 가상화폐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했던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거 단순히 배당 수익률만 높은 게 아니라 요 수준을 봤을 때 경쟁 수준도 높다라는 점에서 주가를 부양을 하지 않았나,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KT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독하게 움직이지 않다가 이제 한번 불이 붙으니까 잘 움직이는데,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도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런 일이 생기면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뭐 좋은 일이니까. 그리고 비슷한 이제 통신주들, SK텔레콤을 보면, SK텔레콤도 비슷한 시기는 아니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그것도 배당주 선호가 불거질 때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숨어 있고, 대체로 시장 관심을 받는 건 SK텔레콤의 지배구조 개편이다. 그래서 지주회사 사업회사로 쪼개고 지주회사는 SK자사주와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흡수가 되고 합병이 되고, 나머지 사업회사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는 부분이 이제 기대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그래서 KT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그래도 어쨌든 통신주들이 같이 움직이는. 그럼 LGU 플러스도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각기 재료는 다른데 업종 전체가 같이 움직이더라. 그리고 공통점이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다라는 거. 이런 거에 의해서 통신주도 그렇게 지독하게 안 가던 종목들이 올라가고, 그런 형태가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 간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덮어놓고 안 보고 있다가 뭐 갈 때쯤 되는 어떤 상황이 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도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 2조 원의 특허를 지불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포드하고 합작사를 또 설립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유가 상승으로 흑자로 전환하고, 그래서 투자 심리는 양호한 편입니다. 근데 어쨌든 SK이노베이션은 지금 1년 이상 장기간, 뭐 물론 폭락한 다음에 오르는 거긴 하지만 1년 이상 장기간 상승 중이고, 요 매물대도 돌파를 한 상태고 돌파 후에 지지까지 나왔으니까 튼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SK이노베이션이 그 튼튼하게 움직이는 것과 뭐 2차 전지 관련주로 수혜를 받는 부분, 아니면 구조조정 이후에 좀 개선되는 부분 등등 투자 포인트는 다 다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투자 포인트를 하더라도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야 된다면 결국은 꺾이면 파는 거다. 그리고 실적이 최고의 재료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통신주들이 같이 움직이고 다른 재료로 제각각 움직이는 것과,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2조 원짜리 로열티 수수료를 얻어맞으면서도 끄떡없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이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뭐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때 조금 무리해서 주가 부양을 한다라면 거기에 묻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